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오늘은 법인 절세와 지배구조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를 영입했죠. 오 다니엘이라는 전문가를 영입을 했고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 오 부사장 영입을 통해서 지배구조 개편의 속도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중소기업, 특히 우리 비상장 기업에서 지배구조가 왜 중요할까요? 오늘 지배구조 전략 내용은요, 지난 세미나 때 저희 박덕일 수석연구원이 지배구조 전략에 대해서 했던 내용 중 일부를 간추린 거고요. 추후 저희 정혜의 가업승계에서는 이 지배구조 전략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속적으로 방송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지배구조가 뭐냐? 네, 보통 우리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주의 구성을 지분구조 또는 지배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배구조가 언제 변경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지분이 이동을 하니까 지배구조가 변경이 되겠죠. 양수도, 명의신탁 해지, 가업승계, 증자, 감자, 인수, 합병, 분할, 투자유치 이 모든 것들은 주식이 추가로 발행이 되거나 주식이 없어지거나 주식이 어디 누군가로부터 A에서 B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분율이 변동을 하니까 이런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지배 구조는 변경이 돼요. 자, 그러면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지배 구조가 왜 법인 절세의 핵심일까요? 법인은 주식회사고 결국은 법인의 자산은 주식이 답니다. 물론 그 주식이 그 안에 주식 안에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회사의 기계장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 모든 자산들을 주식화한 게 바로 주식회사예요. 따라서 이 주식이 이동을 할 때는 자산의 이전이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이슈가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지분구조, 지배구조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추후에 발생될 세금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회사가 크지 않았을 때는 지배구조를 조정하는데 자산 가치가 높지 않다 보니 큰 세금 이슈가 없죠. 그런데 회사가 커지게 되면 증여를 하든 상속을 하든 이 주식을 양수도를 하든 간에 주식이 움직일 때마다 큰 세금이 뒤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기업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솔루션을 의뢰를 하시는데 가장 힘든 것은 회사가 성장할 만큼 성장을 했는데 승계를 해줄 분이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을 때 가장 힘듭니다. 그 이유는 가치가 높아서 이 자산이 승계를 하려면 자녀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여로 넘어갈 수도 있고 상속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양수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즉 승계를 해주실 분의 주식을 법인에다가 자사주를 통해서 줄일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승계라고 하면 자녀한테 증여해 주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양한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에 따라서 세금 이슈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지분구조 변경 종류에 따른 세금 부분 그리고 주식의 대금이 누구한테 귀속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을 때 대표님이 부담해야 될 혹은 자녀가 부담해야 될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당장의 세금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승계라는 가장 큰 세금의 종착역인 상속과 증여에 있어서 미연에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정혜기업연구소 컨설팅 분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법인의 세금을 줄이는 게 저희 정혜기업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업 전반에 걸친 절세부터 지배구조 개선, 마케팅
인재개발 전략, 법인 자산 개인화, 가업승계, M&A, IPO. 기업이 단순하게 세금 몇 푼 줄이는 게 기업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보면 모든 이런 유튜브에서 세금, 단편적인 어떤 세금 이슈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현의 가업승계연구소는 단순하게 세금을 줄여드리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요 부분 참조하시고요. 궁극적으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한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테고요. 대표님이 현재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회사를 상장을 하실 건지 또 매각을 하실 건지 자녀에게 승계를 하실 건지 아니면 청산을 하실 건지 이런 큰 그림에 따라서 지금 해야 될 전략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을 도와드리는 게 저희 정엘 기업연구소에서 하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실행 분야고요. 자, 그러면 지배구조의 정의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강감찬 30%, 홍자녀 5%, 황진이 20%, 홍길동 45% 이런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다. 이렇게 각각의 지분의 구조를 우리는 지배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45%가 아니라 이 45%의 가치가 중요하죠. 지금 홍길동 대표님 같은 경우는 9만 주를 갖고 있고 45% 한 주당 6만 원이다 보니까 홍길동 대표님이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은 54억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인 황지리님은 24억, 홍자녀님은 6억. 그런데 가족이 아닌 여기 강감찬 사내이사의 지분이 있습니다. 36억. 제 경험상 가족이 아닌 임직원이 갖고 있는 주식은 대다수가 차명인 경우가 많았고요. 물론 동업자일 수도 있겠지만 동업자인 경우는 지분 구조를 이렇게 가져가진 않더라고요. 동업자 쪽하고 우리 쪽하고 반반씩 이렇게 일부만 갖고 있다는 것은 차명일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우리는 주식회사의 주주들의 지분 구성을 지분 구조 또는 지배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분 구조가 변경은 언제 되느냐? 증여나 상속. 그러면 지금 보시는 우리 홍길동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증여나 상속을 해야 된다면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홍길동 대표님의 지분 54억, 이 54억, 45%인 54억을 자녀, 홍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겠죠. 물론 요새는 가업 상속 공제나 증여 특례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업 상속 공제 같은 경우는 아버님, 어머님 주식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고요. 한쪽 분 것만 받게 돼 있죠. 이런 경우에 아버지 지분을 가업 상속 공제로 받는다면 어머님 지분 같은 경우는 일반 상속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 상속, 가업 승계를 염두하고 있는 회사라면 대표님의 배우자의 주식에 대해서 사전에 정리를 해 주셔야 되죠. 물론 회사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배우자의 주식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들은 가업 상속 공제를 통해서 가업을 승계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배우자의 주식은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죠. 자, 증여 말씀드렸습니다. 증여 상속을 통해서 지분이 변경될 수 있다.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다. 현재 아버지가 45%인데 아버님이 지분을 자녀한테 넘긴다. 그러면 지배구조가 자녀가 지배하는 구조가 되겠죠. 자, 지배구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상법상 지배주주는 몇 프로부터 지배주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법상에서는 30% 이상 가진 사람을 지배주주라고 합니다. 홍길동 대표님과 강감찬 사내이사님이 지배주주예요. 자, 그러면 지배주주는 뭐냐? 상법에서 이 지배주주는 간접적으로 이 회사를 지배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지배주주들이 주식 거래를 할 때, 주식 거래를 할 때는 지배주주와 그 회사의 임직원이 거래를 할 때는 70%보다 더 낮게 거래를 하면 낮게 받은 사람이 이익을 봤으므로 증여의제 이슈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홍길동 대표님 회사가 강감찬 주주의 주식을 사오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든지 승계를 하려면 이렇게 남이 있으면 자녀에게 회사를 주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주식을 사오려고 해요. 홍 자녀가 사올 수도 있고 홍길동 대표님이 사올 수도 있겠죠. 황진이 사모님이 사올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누가 사오냐에 따라서 거래 금액의 상한선이 달라집니다. 물론 개인 간의 거래니까 얼마로 거래를 하든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상한선은 세금 이슈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감찬 주주님의 지분이 30%고 약 36억 원입니다. 한 주당 6만 원짜리를 6만 원에 사가지고 오시면 아무 문제가 없죠. 자, 그런데 6만 원에 한 주당 사가지고 올 때 강감찬 주주가 이 주식의 취득가가 5천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5만 5천 원에 대한 양도세를 이 강감찬 주주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실제로 이 회사의 가치가 한 주당 6만 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6만 원을 주고 사오고 싶지 않죠. 강감찬 주주 역시 6만 원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회사를 자기가 그만두는 마당에 회사 자산이 실제 이 정도가 안 되는데 계속 갖고 있어 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36억 원이 아니라 그냥 10억 원만 줘. 그럼 내가 주식 다 이거 36억 원어치 다 주고 갈게. 나한테 10억 원만 줘. 이럴 수 있죠. 실제로 많이들 그럽니다. 그런데 두 분이 협의를 해서 10억 원에 사온다 하더라도 세금 이슈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강감찬 주주는 이 홍길동 대표님 가족과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아니기 때문에 싸게 판다고 해서 부당행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끼리 싸게 거래를 하면요. 싸게 판 사람, 또 싸게 산 사람, 두 사람을 다 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가족입니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 싸게 팔면 싸게 판 사람은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일 목적이었네.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에 의해서 양도세를 줄인 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요. 싸게 산 사람은 이익을 받네. 그래서 증여세를 냅니다. 그런데 강감찬 주주는 일단 친인척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싸게 팔았다고 해서 부당행위 계산까지는 되지 않으나 싸게 산 분들은 이익을 받기 때문에 증여의제 이슈가 있습니다. 증여의제 이슈는 이 강감찬 주주가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임직원하고 거래를 했을 때 70%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한다면 70%보다 낮은 금액의 차이만큼 증여의제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배주주와 임직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배주주와 임직원. 자, 그런데 홍 자녀가 이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배주주와 임직원의 거래는 아니겠죠. 근데 홍 자녀가 이 회사의 임직원이다. 그러면 지배주주와 임직원이 돼서 거래를 하게 되면 70%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게 되면 홍 자녀는 낮은 것만큼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홍 자녀가 이 회사의 임직원이면 70% 이하로 거래하게 되면 증여세를 낸다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강감찬 주주가 30%가 아니라 29%만 가지고 있었다면 29%만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29%가 가지고 있었다면
지배주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내 이사라고 되어 있죠? 네, 임직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감찬 이사와 29%짜리 강감찬 이사와 5%인 홍자녀가 거래를 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일단 홍자녀는 5%밖에 안 되지만 아버지가 45%를 갖고 있죠. 그래서 지배주주 그룹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29%를 하더라도 지배주주, 이쪽이 지배주주가 돼요. 지배주주와 임직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배주주와 임직원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배주주와 임직원이 안 되려면 자, 일단은 강감찬 주주는 30%보다 적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임원이 아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회사 그만두면 임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등기 임원인 경우에는 퇴사 후 3년까지는 특수관계인 거래로 봅니다. 자, 이렇게 지분 이동은요 매우 복잡하고요. 이 관계에 따라서 증여세 이슈, 또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이슈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다 따진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지배구조 전략을 짤 때 일반적인 세무사님들은 주식 이동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라는 게 매우 어렵죠. 그래서 주식 이동을 저희 연구원들은 10년 이상 했고요. 역시 저희 전략 세무사님들도 10년 이상 지배구조를 연구한 세무사님들이 함께 주식 이동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면 이 지분 이동만큼은 전략에 따라서 세금이 적게는 몇천, 몇억, 수십억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29%와 30%는 천지 차이거든요. 또 임원과 일반인의 거래는 역시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고 거래를 했다가 수년 뒤에 추가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지배구조 종류 또 하나 양수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잠깐 지배구조 정의 설명하면서 제가 양수도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자사주 취득은 조금 다르죠. 앞에서 말씀드린 증여는 주식 대금 없이 공짜로 주는 게 증여죠. 상속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요. 양도는 이익을 본 사람, 즉 판 사람도 세금을 내고요. 싸게 증여를 받았으면 받은 사람도 이익을 봤으니까 싸게 산 사람은 증여세를 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다 개인 간의 거래고요. 자사주 취득은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자, 여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초테크라고 했죠. 자, 이 강감찬 주주의 주식을 대표님이나 홍자녀, 황진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사올 수는 없을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을 개인이 사올 수도 있지만 대표님들 입장에서 실제 이 정도 가치는 아닌데 그리고 그걸 사올 돈이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으세요. 이 주식을 이 사람이 그만둬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이 주식을 사가지고 올 자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법인에는 자금이 있다면 법인에서 사올 수 있겠죠.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목적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목적도 있고요. 또 스탁옵션이나 스탁그랜트, 우리 회사에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거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죠. 그런 목적으로라면. 그래서 세 번째는 자사주 취득. 이런 경우에도 지배구조가 변경이 됩니다. 강감찬이라는 주주는 없어지고 주식회사 서초테크라는 법인이 주식회사 서초테크 지분을 갖게 돼서 자기 주식을 자기가 갖는다. 자사주 취득이라고 합니다. 지배구조 종류 네 번째 명의신탁 해지입니다. 차명이 있습니다. 강감찬 주주가 차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차명 주식을 갖고 와야겠죠. 그래서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원주인한테 돌아옵니다.
가끔 이 차명 주식을 우리 아들이 갖고 오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는 차명 주식 해지가 아니죠. 명의신탁 해지가 아니죠. 명의신탁 해지는 원주인한테 가는 겁니다. 다음은 가업승계입니다. 자, 홍길동 대표님이 증여 특례가 됐던 일반 증여가 됐던 승계를 위해서 주식을 승계자한테 넘겨줄 때 이때 지분구조 변경이 일어나죠. 그래서 홍길동 주주님의 주식은 없어지고 홍 자녀가 50%의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남아있는 이 20%는 어떻게 할까요? 또 가족이 아닌 외부인이 갖고 있는 이 주식은 어떻게 할까요? 의외로 이런 건 때문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갑작스러운 사망일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미리 정리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자, 강감찬 주주나 또 배우자님의 지분을 미리 정리를 해주셨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아서 자녀가 받았다면 아주 깔끔했겠죠. 그런데 미리 정리해주지 않다 보니 대표님 상속이 발생을 했을 때 홍자녀가 이 지분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이 배우자 지분과 타인의 지분은 정말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증자나 감자를 통해서도 지배구조가 변경이 되는데요. 자, 증자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증자를 했을 경우에 균등 증자를 하면 증자를 하더라도 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균등 증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지분이 변동하려면 불균등 증자를 하셔야 돼요. 불균등 증자. 자, 불균등 증자를 하려면 액면이 아닌 시가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 중에서 가수금을 출자 전환해서 한 케이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영상 하단에다 링크를 드릴 테니까 또 그 부분도 출자 전환, 증자를 활용해서 또 자녀에게 자산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그 영상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이 외에도 지배구조의 종류에는 인수, 합병이 있고요. 분할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지배구조 전략 시리즈로 상세하게 저희 지배구조 전문가 박덕일 수석연구원이 상세하게 또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자, 지배구조에 대해서 우리 회사 구조를, 지배구조를 전략적으로 짜고 싶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는 대표님들은 다음 영상 듣기 위해서 꼭 구독, 알림 설정을 해 놓으셔야 그 다음 영상을 들으실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성장이 빠른 회사들 상상 이상의 주가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인상폭보다 세금의 인상폭은 훨씬 더 큽니다. 이런 부분 대표님들 꼭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지배구조 전략을 짜주시기 바라고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정일기업연구소로 상담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은 좀 댓글에 남겨주시면 빠른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